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스포츠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남성과 여성 따로 리그를 열게 되죠. 그리고 이건 바둑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해를 사용하는 스포츠이긴 했지만 남성 바둑기사들의 실력은 여성 바둑기사들의 실력보다 한참 위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어디에나 예외가 존재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이 나이웨이입니다. 요즘에는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녀가 활약하던 때에도 걸크러쉬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였을 겁니다. 오늘은 2000년 초반 한국 바둑계를 뒤흔들었던 중국의 여류기사 루이 나이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세계 정상급 남자 기사들과 대등하게 겨루었던 여자 기사였습니다. 남자 기사들 중에서 역대 최고의 기사를 꼽자면 몇 사람이 나올 테지만 여자 기사 중에서 꼽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루이 구단이 꼽힙니다. 그녀는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이해로 여자 랭킹에서 30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위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녀는 상하이에서 태어납니다. 11살 때 처음으로 바둑을 시작해서 여자로서는 최초로 구단에 등극하고 중국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합니다. 좋은 실력 덕에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 같지만 그녀의 바둑 인생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87년 중1 대항전이 있던 때 여자 기사는 일본 남자 기사에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상한 규칙이 생겼는데 그녀는 일본의 바둑기사 요다노리모토와 방에서 바둑을 두었다가 중징계를 받아 향후에 진행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동료 기사하고 바둑 한 번 두고 왔더니 예정된 모든 대회 출전 자격이 박탈되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품행이 정돈치 못하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더불어 중국 바둑협회에서 세계대회에 누가 참가하느냐에 대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행정을 보이고 여자 기사인 자신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많지 않은 걸 느끼자 조금 더 원활하게 바둑을 두고 싶었던 그녀는 90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바둑 저변이 넓었던 일본으로 가게 되면 막연하게 고수들과 시합을 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강력했던 나머지 일본의 여자 프로 기사들은 그녀가 일본에서 객원기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게 되고 중국 바둑협회에서도 중국 기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공식전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저 바둑만 두고 싶어서 일본으로 넘어왔던 그녀였지만 대회도 나갈 수 없고 생활고까지 면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절망만을 느끼게 됩니다. 1년간 거의 바둑을 둘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중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현대바둑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오청원이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역대 최강의 바둑기사를 꼽을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청원의 스승은 세고구단이라는 사람인데 천재 오청원을 가르치고 나서 어지간한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30년간 제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른 후 제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은현 구단입니다. 그리고 조은현 구단의 제자가 이창우 구단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대바둑의 아버지 오청원의 제자가 된 그녀는 오청원의 바둑 체험이 담긴 비디오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91년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길이 열리면서 임창지배에 참가하며 그동안의 한을 풀게 되는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천재기사 이창호를 잡아내고 4강에 올라가며 세계 바둑계에 충격을 선사합니다. 이쯤 되면 일본의 여자 기사들이 왜 루이 구단을 기피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세계대회에 한 번 출전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일본에서 온전히 바둑기사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바둑 보급에 힘쓰자며 연인 장조주 구단이 있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있을 때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긴 했지만 볼만한 바둑 그리고 둘만한 바둑이 없다는 게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그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SBS 드라마 올인의 주인공 차민수입니다. 프로 포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는 프로 기사이기도 하죠. 차민수는 루이 나이웨이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차민수는 루이의 한국 활동을 위해 중국 협회를 설득하게 되는데 이는 차민수가 갖고 있던 중국 바둑계와의 관계가 좋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94년에 중국 바둑이 어려울 시기 중국 기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자금을 들여 신선 게임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중국 기사가 다른 나라의 대회에 참가하는 걸 제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자 바둑 기사들과는 달리 한국의 여자 바둑 기사들은 루이 구단을 상대로 실력을 쌓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루이 구단의 한국행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 나이웨이는 드디어 우리나라에 99년 객원기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다양한 시합들을 모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한국 바둑계에 정착을 하자마자 바로 여류국수를 거머쥐면서 한국 여자 바둑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2000년 세계 바둑의 길이 남을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한참 굶주려 있던 사자처럼 연승을 하며 여자 바둑을 평정하더니 남자 기사들까지 참가하는 국수전에서 조은현과 이창호를 꺾고 사상 최초로 여자 기사로서 국수 타이틀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국수전이란 1956년부터 50년이 넘도록 치루어진 권위 있는 대회였습니다. 50년이 넘게 치루어진 이 대회에서 우승자는 단 12명밖에 없었죠. 그런 대회에서 당대 최강으로 일컬어지던 이창호와 조은현을 잡고 우승을 차지했으니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굶주려 있던 그녀의 바둑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대회였습니다. 이후 2003년 맥심 커피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이때 결승에서 만났던 상대는 그녀의 남편 장주주 구단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부부 결승전이라는 진기록이 나왔던 날이죠. 그리고 다음해 2004년 남성 기사들을 꺾고 맥심 커피배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리여리한 성격과는 다르게 그녀의 바둑 스타일은 저돌적인 것 이상으로 공격적이었으나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는 평가도 따라왔습니다. 조은현과 이창호, 유창혁 등 당대의 최고 기사들을 다 이겨놓고도 약한 기사들한테 패하는 경우가 많았죠. 바둑기사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 제대로 바둑을 둘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꽃을 피웠던 그녀의 퍼포먼스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용한 성격과는 다르게 진정한 걸크러쉬의 행보를 보여주며 남성들과 대등하게 겨루었던 여류기사, 우리나라의 국수전 타이틀을 거머쥔 최초의 여류기사 루이 나이웨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은현과 이창호를 꺾고 사상 최초로 여자 가수로서 그녀는 한국 바둑계에 정착을 하자마자 바로 여류국수전을 따지면서 뭘 따져 자꾸 동료 기사하고 바둑 한 번 두고 왔더니 예정된 모든 대회 출전 박이 박탈되어